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 4단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뭐 수업하면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미 다 알 거야. 그렇지만 다 알지만 개념적으로 한번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에서 일단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이동했다 이 말이야. 그걸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이동했다.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했다. 이게 Y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했다.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X, Y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동한 이 새로운 점도 X, Y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이 X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색깔이 영상으로 구분이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검은색이고 이건 파란색이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파란색 X, Y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 처음 검은색 X, Y라는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새로운 점 파란색 X, Y가 되거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보니까 처음에 있던 검은색 X는 그죠? 처음에 있던 다시 옮겨간 새로운 점 파란색 X는 원래 있던 처음 X에서 A만큼 더한 것이고 Y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있던 검은색의 입장에서 얘를 다시 보면 검은색 입장에서는 새로운 점 파란색 X에서 A를 뺀 거죠. 그죠? 역시 처음에 있던 검은색 Y의 입장에서는 이게 넘어가면 새로운 점 파란색 Y에서 B를 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만약에 이 점이 어떤 도형 위의 점이었다고 해봅시다. 이 점을 Y는 X제곱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 그러면 이 Y는 X제곱,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즉 도형 전체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모든 점이 이동하니까 그 모든 점을 대표해서 이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점, 모든 점을 말하는 거죠. 이 점, 아무 점을 대표해서 이 점을 대표로 얘가 이렇게 옮겨가면 되잖아, 그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오케이? 자, 그러면 모든 점이 옮겨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도 똑같이 옮겨갔겠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옮겨갔겠죠. 이 점도 똑같이 옮겨갔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꼭지점이 A만큼 B만큼 옮겨갔으니까 그림이 뭐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옮겨간 녀석은 지금 이 X가 이 원래 옮기기 전에 함수 위의 점이니까 요 X를 여기에 대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X가 요 X고 요 X가 지금 검은색 요 X잖아. 그럼 얘를 대입하고 Y도 여기에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Y는 X제곱에서 요걸 쏙 넣으면
y-b는 x-a 제곱이 되어서 y는 x-a 제곱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새로운 점은 x에다가 a가 더해지는데 함수에 들어갈 때는, 이 함수에 들어갈 때는 x-a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그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니까 y에 y-b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물론 얘가 넘어와서 이제 플러스 b가 됐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 함수를 우리 fx라고 적잖아요. 그죠? fx는 x제곱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y까지 표현할 때 이 y를 넘겨볼게요. 자, y를 넘기면 y는 x제곱에서 y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x와 y가 다 포함된 식.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1차 함수도 우리 이렇게 적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러면 이 y가 이 안에 들어있죠.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렇게 적지만 y를 넘겨와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원도 마찬가지죠. 원도. 그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고 y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원도 r 제곱이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원도 뭐 이렇게 될까요? a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적었을 때 xy가 포함된 이 식을 fx, y는 0 이렇게 적어요. 오케이? 그래서 y까지 넘어와서 는 제로로 할 때 기호를 이렇게 적는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 x를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어떤 점 y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새로운 점 x는 그죠? 이게 옮겨간 얘가 새로운 x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x는 x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새로운 y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y는 y 더하기 b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원래 이동하기 전의 식이잖아요. 검은색 xy. 그죠? 우리가 아는 식은 원래 있던 이 검은색 xy 이 식이지 옮겨간 식은 우리가 현재 모르죠. 자, 그래서 얘를 검은색 입장에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 x는 하고 a가 넘어가서 새로운 x 빼기 a가 되고 옛날 y는 새로운 y 빼기 b가 된다. 그래서 원래 있던 옛날 식에다가 옛날 xy를 집어넣게 되니까 옛날 식을 이렇게 적었을 때 y까지 넘겨와서 이 y까지 넘겨오면 요거를 우리는 fx, y는 0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바뀐다? f x-a, y-b 이렇게 표현한다. 표현이. 그래서 함수 속에 들어갈 때는 a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b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 y는 2x 플러스 1을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 y에 y-2가 들어가게 되고 이 x에 x-3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동한 그 새로운 점을 파란색 x 지금 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구분되는가 모르겠네. 빨간색으로 할 텐데. 자, y 그럼 이게 새로운 y인데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넘어가면 요 3이 넘어가면
3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2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y 대신에 y-2가 들어가고 x 대신에 y,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x-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었는데 x축으로 3 이동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y축으로 2 이동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표현법이죠. 표현법. 표현법. 표현을 할 때 점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을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y 플러스 1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고,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면 이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던 뜻이다. 표현이 다르다, 그죠?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때는 그 부호가 그대로 표현된다는 거.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또 문제를 풀면서 또 개념 설명 부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문제 풀면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은 문제가 이렇네요. 평행이동에 의하여. 평행이동. 어떤 평행이동? 이런 평행이동. 그러면 이 평행이동은 지금 어떤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 마이너스 2,3이 점 a,2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x축으로 플러스 1을 해주고 3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3에서 마이너스 b로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a가 되었고 얘가 2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다, 그죠?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다. 그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 a 빼기 b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졌대.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는 2를 뺐고 y축으로는 5를 더한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동일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를 뺐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5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쉬워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405, 406, 407 중에 하나 해보자. 자, 407을 한번 해볼게요. 점 m, n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함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x축으로 플러스 2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기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기호를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야 돼. 점으로 기호를 찍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평행이동하였더니 원의 중심과 일치하였다. 원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네요. 6x 플러스 8y 플러스 19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원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보태기 9, 3, 3은 9 맞죠? y제곱 플러스 8y 반의 제곱 4, 4, 16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얘가 x 빼기 3의 제곱이고 얘가 y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3, 마이너스 4가 되었다. 그죠? 중심이 3, 마이너스 4가 되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점을 평행이동했더니 이 점이 되었는데 이 점이 이 원의 중심과 똑같았다. 즉,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m 더하기 2가 3이라는 얘기고 n 빼기 3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러면 m은 1이고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두 개를 곱해라 했네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그죠? 쉽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으로 옮겨졌다. 그럴 때 a 플러스 b가 얼마냐? 이게 질문이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점이 이렇게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어떤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을 이동한 평행이동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지금 이런 표현이죠. y까지 넘어와 있을 때 y는에서 y가 넘어온 표현은 이렇게 적는다 했죠. 자, 그러면 함수에 들어갈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3 x축으로 플러스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괄호 쳐야 됩니다. 자, 옛날 y, 지금 새로운 y 아까 했죠? 옛날 y에다가 더하기 2를 했더니 지금 새로운 x가 된 거 아닙니까? 옛날 y축으로 마이너스 3 이동했죠? 옛날 y에서 3을 뺐더니 새로운 y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이 x가 옛날 x잖아요. 이 x는 지금 이 옛날 x거든. 그러니까 2를 1로 넘겨서 옛날 x에서 보면 새로운 x 빼기 2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옛날 y의 입장에서는 넘어가면 새로운 y 더하기 3이 되니까 옛날 x 자리에 새로운 x 빼기 2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뀐 점으로 옮겨갔으니까요. 주인이 바뀐 거죠. 이사를 갔으니까 새 주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풀면 3x 이거 풀까요? 마이너스 y 셈 암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2니까 마이너스 7은 제로가 되네요. 이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네요. a는 3 b는 마이너스 7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자, 필수예제 2번 밑에 그 확인 체크 중에 410번이 있는데 이 410번은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실 410번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그럼 직선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되고 x 대신에 x 플러스 3.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평행이동한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다. 그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y축 위에서 만난다. 즉 y절편이 같단 말입니다. 어떤 두 직선이 보세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y축에서 만났다라는 말은 여기가 y절편이거든요. y절편이 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주어진 정보는 뭐예요? y절편이 같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직이다 하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y는으로 고쳐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생계산 맞죠? 자, 그랬더니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는데, y절편이 같으니까 y절편이 둘 다 1이 되는 거죠. 자, 이제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b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죠? 네, b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b 빼기 a를 구하여라 이랬네요. b 빼기 a는 1이 답이다. 그죠? b 빼기 a는 1이 답이다. 됐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문제. 필수예제 3번.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하필 x축 위에 있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죠? 자, 필수예제 3번 갑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평행이동한 식을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바로 넣어 비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y축으로 p 플러스이니까 y 대신에 이렇게 되고,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 이 포물선을 x축으로 p,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 이동한 2차 함수는 바로 얘죠. 근데 이렇게 적는 것이 번거로우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버리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2고 여기 5니까 3이겠죠. 그러면 y는 2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죠. 자, 1에 옮겨 놓고 이제 x축으로 p, y축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까 x 빼기 p가 들어가고, y축으로 p 플러스 이동했는데 여기 넘어오면 여기 p 플러스 1을 적으면 되죠. 됐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넘어오면 되니까. 자, 얘가 옮겨진 녀석이죠. 자, 이렇게 옮겼더니 꼭지점이, 자, 이 꼭지점이 뭐가 돼요? p 플러스 1, p 플러스 5죠. 이렇게 옮겼더니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었다라는 말은 뭐 3,0, 4,0.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y가 0이라는 말이죠. 얘가 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풀이가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포물선을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 했으니까 부호 반대로 집어넣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Y가 0이구나. X는 모르겠고 Y는 0이구나. 따라서 얘가 0이구나. P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 것입니다. 네, 필수예제 4번 있네요. 필수예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자, 평행이동 x, y,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에 의하여.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랬는데, 이 평행이동은 어떤 평행이동이죠? 지금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는 그런 평행이동이죠.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이 이런 원이 있었대요. 이런 원. 자,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이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이렇게 옮겨졌대요. 이럴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런 모양으로 고치는 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했으니까 빼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없어져서 얘랑 똑같아지지. 자,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반의 제곱 1이죠. 그러니까 1을 했으니까 다시 1을 빼주면 사라져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자, 4, 1 넘어가면 5 빼기 a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원을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x축으로 플러스 3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죠.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 4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1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더하기 3의 제곱은 5 마이너스 a인데 얘가 곧 얘다 이 말이죠.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비교해 봅시다. 똑같고, 이게 똑같으려고 하니까 b는 3이고, 이게 똑같으려고 하니까 a는 2고, a와 b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끝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습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351번 요 교육청 기출되어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잘 만든 것 같아요. 교육청 기출 문제. 자, 문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었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라는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a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x 대신에 x-3이 들어가면 되겠죠. y 대신에 y-a가 들어가면 되겠죠.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 했죠. 자, 이 옮겨진 원을 이름을 C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원 C.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x-2의 제곱이 되고, 이쪽은 계산할 수가 없죠. a를 모르니까. 그냥 y 더하기 2-a의 제곱은 9 지금 있는 상태인데, 옮겨진 이 원이 뭐 이 중심을 뭐라고 해야 돼요? 중심을 이렇게 적으니까 헷갈리네. 그냥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이거를 마이너스 해버리고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이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원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럴 때 우리 중심이 뭐가 되나요? 중심이 부호 반대로 되죠. 2,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2, 이 마이너스를 묶어내야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이 이건데 그러면 이제 원을 그려보면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요 중심이
2,a-1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원C의 넓이가 직선에 의해서 반동아리 났다. 이 직선이 원을 반쪽알이 냈다. 원이 반쪽알이 나려면 수박을 반 자르려면 반드시 중심을 지나가야 반쪽알이가 나죠. 따라서 저 직선이 요 중심을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죠. 지나가니까 이 점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끝나네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3은 6. y에다가 a-1을 대입하면 되죠. 자,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6 더하기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15. 자, 4a는 자, 얘랑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9인가요? 맞죠? 6이고 2, 4, 8, 7, 15. 뭐 계산 맞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넘어가서 플러스 9. A는 4분의 9. 아, 뭐 분수가 나오네. A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네요. 쌤은 또 분수가 나와서 쌤이 계산 실수인 줄 알았어.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자, 그 다음 문제 35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5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겠습니다. 자, 실력 앞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이죠. 어떤 평행이동이죠?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평행이동이죠.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 원을 이동시켰대. 이동시켜 볼까요? 자, 어떻게 평행이동했다고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했죠.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3이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가 되죠. 자, 옮겨진 원이 이 원입니다. 자, 이 원이. 자,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옮겨진 이 원과 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옮겨진 이 원은 중심이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그죠? 여기고, 반지름이 3이니까 약간 이런 원이 되겠네요. 자, 이 원과 이 직선은 대충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면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k 이런 건데,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이 기울기 3. 문제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플러스구나. 쏘리.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나고 뭐 접하고 안 만나고 이렇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K가 어떠한 값을 가지면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문제죠. 그래서 이럴 때 뭐만 조사하면 된다? 접하는 순간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접하는 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원과, 그죠? 원과 직선이 접하는 순간 하면 풀이 방법이 많았죠. 그죠? 이 접점을 뭐 x1, y1으로 둬가지고 공식으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원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 중심이 2, 마이너스인데 이 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풀기도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2, 2 사이의 거리는 3, 3은 9, 4, 4, 16, 루트 25니까 5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3은 6. 이 점을 여기 집어넣으면 2, 4, 8 플러스 K. 자,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으면 딱 접하는 거죠. 이 거리가 3보다 멀면 안 만나겠죠.
이 거리가 3보다 가까우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3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게 14죠. 얘가 15입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은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 했죠? 절대값 x가 3이다. 그럼 이 답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것은 여기죠. 여기도 되죠. 여기도 되죠. 여기도 되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죠. 따라서 답이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쌤이. 기억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 전체를 새로운 라지 x로 보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1을 더해.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양변을 2로 나눠. 그럼 이게 답이죠. 자, 이런 거 선생님이 앞에서 해줬습니다. 또 까먹을까봐. 자,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K를 구해야 되니까 14를 빼야 되겠죠. 29인가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렇게 돼 있네요. 답이 이렇다. 답이 이랬을 때 n-m을 구하여라.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게 질문이니까 얘가 n이죠. n. 마이너스 29니까 30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